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와 흐느낌만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2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뜯겨나간 것처럼 아프고 숨쉬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숙입니다. 올해 65살이 되었어요. 남편 이종호는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사람이었죠.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정년퇴직한 저와 달리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50대 중반에 명예퇴직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 조깅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 아들 종민이는 40살로 중견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결혼해서 손주도 2이나 있죠. 작은 딸 수진이는 36살인데 대기업 홍보팀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직 미혼이라 결혼 걱정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네요.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가장 힘들었던 건 갑자기 찾아온 외로움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식탁에 차려놓은 밥상을 혼자 마주하는 것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밤에는 텅 빈 집안을 채우던 남편의 코골이 소리가 그리웠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안을 돌아다니기만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 저를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특히 큰아들 종민이는 주말마다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도 바쁜 와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가곤 했어요. 아이들 덕분에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제 이름으로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해 놓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물론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건 알고 있었지만 금액이 그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두 합쳐서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제 통장에 입금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남편분께서 생전에 사모님을 위해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종신보험, 안보험, 상해보험 모두 사모님을 수익자로 해두셨어요. 보험 설계사의 말에 저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늘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남편은 자신이 없는 제 노후까지 걱정했던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다시 한번 펑펑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보험금을 받기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 걱정됐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유산이나 보험금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니까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보험에 가입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역시 아버지는 가족밖에 모르셨어요. 종민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이도 울먹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 가족은 돈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보험금이 입금된 날 저는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도 한 병 샀어요. 남편의 제사상에 음식을 차리고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엄마도 너무 슬퍼하지 않을게.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으로 조금은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사실 남편과 저는 그동안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둘 다 공무원 연금이 있고 국민연금도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 퇴직금과 예금까지 더하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보험금은 예상치 못한 여유를 가져다 주었어요. 평소 생활은 연금으로 유지하고 보험금은 따로 투자하거나 필요할 때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난 추억도 떠올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가 취직 후 처음으로 받은 월급으로 가족 여행을 갔던 일, 종민이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그런 소소한 추억들을 나누며 웃고 울었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세요. 아버지도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교사로 일할 때는 학생들 가르치느라 정신없이 바빴고 퇴직 후에는 남편 뒷바라지와 집안일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엄마도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볼까 해.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수채화 교실에 등록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이들은 제 결정을 적극 지지해 주었어요. 그리고 종민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희 집 전세 자금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크면서 지금 집이 좀 좁아서요. 물론 갚을 거예요. 순간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크니 공간이 필요할 테고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흔쾌히 5천만 원을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종민이는 연신 고맙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도 형을 축하해주며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약속대로 종민이에게 5천만 원을 이체해 주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서도 같은 금액을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미래에 결혼을 하든 자기 사업을 시작하든 필요할 때 쓰라고요. 공평하게 대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후 미묘하게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종민이가 주말에 오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해도 항상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 준비로 바쁜가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딱 한 번 얼굴을 비추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요즘 왜 안 보이니?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손주들이 자꾸 물어봐. 죄송해요, 엄마. 요새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커서 주말에도 일해요. 다음에 시간 날 때 꼭 갈게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종민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이번 주말에 갈게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시간 날 때라는 막연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던 것이 두세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전화는 계속했지만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 번 식사 약속을 잡으려 해도 항상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어요. 수진아, 엄마가 해줄 반찬 없니? 아니면 엄마가 집에 갈까? 엄마, 괜찮아요. 요새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집에 잘 못 들어가요. 배달시켜 먹고 있어요. 자식들의 변화가 미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들을 믿었어요. 모두 각자의 삶이 바쁜 시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수채화 교실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취미생활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었어요. 보험금을 받은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오랜만에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마주쳤어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안겼는데 수진이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진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소개해 주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차진우라고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연애를 한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바쁘다던 이유가 여기 있었나 싶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수진이는 서둘러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수진이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해서 자랑했을 텐데. 혹시 내가 반대할까봐? 아니면 그저 사적인 공간을 지키고 싶었을까?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세 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습니다. 수진아, 어제 남자친구 만났네. 괜찮은 사람 같던데 언제부터 만났어?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아직 초기라 말하기가 그랬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수진이는 연애를 시작하면 항상 저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너무 참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하자. 어머니가 밥 한번 살게. 네, 나중에요. 지금은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수진이가 서둘러 끊었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 수진이라면 남자친구 자랑을 한참 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비밀을 지키려는 듯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종민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종민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도토리묵 무침까지. 모두 종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종민이는 혼자 왔어요. 보통은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어보니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식사를 하면서 종민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말해봐. 엄마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종민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에 주신 5천만 원으로는 전세금이 부족해요. 요새 집값이 너무 올라서 2억 전세를 알아보는데 1천만 원이 더 필요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5천만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제 1천만 원을 더 달라고? 물론 돈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아들의 태도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종민아 엄마가 주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전에 준 돈은 제대로 갚을 계획 있니? 그거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월급으로는 생활하기도 빠듯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서. 종민이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갚기 어렵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알았어. 그럼 일단 1천만 원은 더 줄 테니 앞으로 갚을 생각은 하지 말고 내 아이들 교육에 더 신경 써라. 종민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너무나 빠르게요. 식사 자리에서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체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은행에 가서 이체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종민이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설거지라도 도와주고 갔을 텐데 이번에는 약속이 있다며 빨리 가더군요. 문득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더 얻어가기 위해 온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약속대로 1천만 원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5천만 원도 같은 통장에 넣어 두었어요. 언젠가 수진이에게 주려고요. 그런데 종민이에게 돈을 보내고 나서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잘 받았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놀러 올게요. 문자를 보내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용인즉슨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돈을 보내주니 바로 오겠다고? 그럼 그동안은 왜 안 왔던 걸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종민이 가족이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며느리도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주었어요. 모두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돈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일까? 엄마 보험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투자가 중요하다던데. 갑자기 종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글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일단은 적금이랑 펀드에 넣어뒀어. 요새 부동산이 좋다던데 엄마. 제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가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종민이의 제안에 저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제 돈의 행방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괜찮아. 엄마는 지금 수채화 배우느라 바빠.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종민이가 예전과 달라진 건 확실했어요. 항상 제 건강과 일상을 물어보던 아들이 이제는 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반가운 마음에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요. 엄마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수채화는 잘 돼가요? 수진이는 오랜만에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제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수진이도 용건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오늘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저 결혼하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초기 단계라더니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그것도 제대로 소개도 안 된 사람과? 갑자기? 그 사람 제대로 알아본 거니? 네, 충분히 알아봤어요. 진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도 좋고요.
수진이의 설명에 의하면 그 남자는 스타트업 CEO라고 했습니다. 회사가 성장 단계에 있어 자금 사정이 조금 빠듯하지만 곧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할 생각이니? 3개월 후로 예약했어요. 그리고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역시나 여기서 부탁이 나왔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지만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결혼 자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있고 1억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억이라는 금액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종민이에게는 총 6천만 원을 주었는데 수진이는 처음부터 1억을 요구하다니요. 게다가 거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한다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에 대해 엄마가 잘 모르잖아. 최소한 몇 번이라도 만나본 후에 결정하면 안 될까? 엄마, 저 36이에요. 더 늦기 전에 결혼하고 싶어요. 진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수진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1억이라는 금액도 큰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딸을 준다는 것이 불안했거든요. 일단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수진이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저녁으로 만남을 약속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걸까요? 일주일 후 수진이와 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차진호는 겉보기에는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변하는 것이 신경 쓰였어요. 자신의 사업이 곧 대박이 날 거라는 말을 반복했고 투자만 받으면 금방 성공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회사가 지금은 작지만 곧 대기업들과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수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구심이 커져갔습니다. 수진이는 온종일 남자친구만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던 냉철하고 현실적인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를 잠시 따로 불러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엄마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뭔가 믿음직스럽지가 않구나. 엄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호 오빠는 정말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냥 지금 사업이 어려운 시기라서 그렇지. 수진이의 반응이 예상외로 격앙되어 있었어요. 평소 제 조언을 잘 받아들이던 딸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너무 걱정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럼 결혼 자금은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 일단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엄마,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집도 계약해야 하고 결혼식장도 예약금을 내야 해요. 종민 오빠한테는 얼마나 주셨어요? 수진이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형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 말투가 너무 급했어요. 수진아, 왜 그렇게 다그치니? 엄마가 너희에게 다 공평하게 해주려고 했지만 이렇게 다그치면 오히려 걱정이 되는구나. 수진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표정을 바꾸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그냥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변화된 태도가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통장 거래 내역을 살펴보았어요. 종민이에게 보낸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종민이에게 보낸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바로 다음날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더군요. 수취 인명이 차진우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차진우는 수진이 남자친구의 이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종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세 번째 전화에서야 받았어요. 종민아, 엄마가 준 돈 중에 일부를 차진우라는 사람에게 보냈더구나. 그 사람 내가 아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민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사실 수진이가 부탁해서 남자친구 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종민이와 수진이가 이미 공모하고 있었던 거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전세금은?
집 옮기는 거 아니었니? 그건 일부만 전세금으로 썼어요. 다른 부분은 아내가 하는 인터넷 쇼핑몰 자금으로 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돈이 생기자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자식들이 저를 이용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수진이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은 계속 떨고 있었어요.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봐. 그 진우라는 사람 정말 결혼할 사람이니? 아니면 사업 자금 때문에 접근한 거니? 수진이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진우 오빠가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계속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그리고 종민 오빠에게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차진우는 우리 가족의 보험금 소식을 듣고 수진이에게 접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그의 말에 넘어가 종민이와 함께 저에게서 돈을 받아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더 만나지 마. 내 미래를 망치게 될 거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고백을 이어갔어요. 사실 종민 오빠도 처음부터 엄마에게 돈을 받을 계획이 있었어요. 보험금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가족 회의를 했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돈은 우리 형제의 몫이기도 하다면서.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들의 몫이라 생각하고 저를 속여 가져가려 했다니. 그동안의 사랑과 희생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럼 엄마를 찾아오던 것도 안부 전화도 모두 돈 때문이었니? 수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쉽게 바꿔놓는 걸까? 집에 도착해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까? 아마도 그는 자식들을 더 엄하게 다그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보험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두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첫째, 종민이에게 준 돈 중 남은 3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둘째, 수진이에게는 일체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보험금 중 일부는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도 그것을 원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의 모교인 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설립하고 심장질환연구재단에도 기부했어요.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정말 필요할 때 쓰기로 했습니다. 종민이에게 결정을 알리자 그는 크게 반발했어요. 엄마,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그 돈의 일부는 저희 것 아닌가요? 종민아, 그 돈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긴 거야. 너희에게 주려고 했던 것도 내 마음이었고. 하지만 너희가 나를 속이고 돈만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실망이 크구나. 종민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동안 깊은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니 살아갈 의미를 찾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수업에 나오지 않자 걱정되어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직접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숙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상처받는 부모는 당신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도 잘못을 깨닫게 될 거예요. 친구들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제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돕다 보니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종민이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망설여졌지만 그래도 자식이니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종민이가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1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종민이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투자했던 사업이 실패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도 갈등이 심해져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종민아, 엄마는 내가 돈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정말 반성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온 거라 믿고 싶어. 시간을 두고 다시 신뢰를 쌓아가자. 종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했어요. 사실 수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 남자와는 완전히 헤어졌는데 엄마께 연락할 용기가 없대요. 그 말을 듣고 수진이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다가 문자를 보내자 조심스럽게 답장이 왔어요. 결국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수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차진호와 헤어진 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접근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대요. 엄마 정말 바보 같았어요. 그 사람 말만 믿고 가족을 등지다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수진이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동안 모은 돈으로 종민이에게 빌려준 3천만 원 중 일부를 갚겠다고 했어요. 아직 전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을 모아왔다고 했습니다. 수진아, 돈보다 중요한 건 너희들의 진심이야. 엄마는 단지 내가 돈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슬펐던 거야.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이었어요. 아이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종민이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손주들도 예전처럼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고요. 수진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를 하며 안부를 물어요. 점점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요즘은 보험금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다녀왔고 올해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따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남편이 떠난 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립고 보고 싶지만 이제는 그 상실감을 견딜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요즘 수진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다음 주에 집에 데려온다고 하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종민이는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어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가끔 수채화 교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가 돈이 생기면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저는 결국 자식들을 미워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여보, 나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고 이제 내 삶도 찾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면 분명 기뻐할 거예요. 보험금을 남겨준 그의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가 홀로 남겨져도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자식들과의 갈등도 모두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면 여전히 남편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큽니다. 그가 남겨준 사랑과 보험금 덕분에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과의 관계에 대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인생에 어떤 폭풍이 와도 꿋꿋이 견뎌낼 수 있는 강함이 생겼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